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엔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성추행범, 미성년자 성추행범 제프리 앱스타인, 그러니까 감옥에서 2019년에 죽었네요. 네, 사망을 맞습니다. 했는데 과거 이메일이 공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파장이 다시 한번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약 2만 건의 문서를 공개했는데 그 중에 3건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여가 돼 있다라는 부분을 추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메일은 총 3개입니다. 2011년 4월 달에 앱스타인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는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맥스웰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 몇 시간 동안 있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직 짙지 않은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짙지 않은 게 이게 뭐냐면요. 셜록 홈즈 단편 소설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게 예.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원래 도둑이 들어오면 개가 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가 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거나 이 사람이 도둑이 아닌 거죠.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예, 여기서 짖지 않은 게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그 형사라든지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트럼프가 여기에 관여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 트럼프도 이 사건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는 2015년에 나온 건데요. 작가 겸 언론인인 마이클 울프와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자서전을 쓴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여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언론에서 트럼프에게 당신과 관련된 것이 있냐라고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앱사이가 말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트럼프가 스스로 걸려들도록 기다려라. 이렇게 예.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신, 그러니까 앱스타인 비행기에 탔거나 아니면 당신 집에 간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트럼프가 어떤 공격을 받거나 위급했을 때 당신이 그 카드를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예.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2019년 1월 달 편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이 사임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애초에 회원이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말하라고 이제 클럽에 이제 회원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원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라고 말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앱스타인이 그는 소녀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울프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녀들은 성매매에 동원된 여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 이 세 개의 편지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앱스타인의 성매매 사건과 관여가 있다는 것이 편지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예. 이 소녀라고 말하는 부분에 이게 이제 민감한 고유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크 처리해서 안 보이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 미하원 감독위원회 측에서 이걸 공개할 걸 요구했고요. 네. 이름이 나왔는데 버지니아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 이 여성은 올해 4월 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인데요. 역시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 이 여성도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성매매 사건과 관련이 돼 있었고 그리고 앱스타인이 미성년자 성매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소녀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이메일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예. 일단 하원 감독이 민주당 간사 측에서는요 이번에 공개된 메일을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전체적인 문서 공개 그러니까 이메일 전체를 다 공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메일은 민주당이 올해 초 앱스타인 유족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메일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이번에 공개가 된 거라고 하고요. 예. 사실상 그 앱스타인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 들어서면서 피의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앱스타인의 여자친구 이제 맥스웰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법무부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가 맥스웰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맥스웰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유죄 그 협상통을 통해서 형을 줄여주려고 법무부 관계자가 간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지금 수감돼 있는데 앱스타인과 공범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그렇게 긴장감 있게 잘 해주십니까? 예, 아,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게 어쨌든 사실 확인은 일단 이메일만 나온 거니까 아직 그렇죠. 모르는 상황에서 네. 사실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줄기차게 자신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다, 친구 시절이 있었는데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결별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윤즉슨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거기 일하는 여성 직원들을 빼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좋지 않은 행동을 해서 쫓아낸 거다. 그래서 이제 회원권을 반납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앞에 말씀인 것처럼 앱스타인은 자기는 거기에 회원했던 게 없었다. 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메일은 트럼프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슈몰이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언론이 진보적 언론들이 선택적 사항만 가지고 지금 보도를 하는 거다. 과장돼 있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관련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 전반적인 내용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의회에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표결에 붙여서라도 전체 내용 공개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에 취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취임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당내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출범한 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사실 출범할 때도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예. 36%인데 지금은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총재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6일 날 예산안이 나올 때 거기에 반응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내년 5월 달에 지방선거에서 집권 노동당이 패한다면은 총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집권할 때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집권하고 나서 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슬금슬금 네. 입장을 바꾸는데요. 처음에는 자본소득세와 상속세만 올리겠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예. 일반 근로자들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말했고요. 여기에다가 국민보험료 이것도 예. 올리겠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올려야 되겠다라고 네. 말한 겁니다. 이윤즉슨 관세 전쟁 때문에 영국 경제가 너무 힘들어졌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 말했던 행동이 그쵸. 달라지게 된 예. 거죠. 거기다가 지지율까지 뚝뚝 떨어지니까 당내에서 미리 그럼 총리를 대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 나오자 스타머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내각 구성원에 대해서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스타머 총리 측근들이 당내에서 대표 교체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한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거죠. 예. 그랬더니 스타머 총리가 사건이 너무 커졌고 그래서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노동당은 원팀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잡음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요 최근에 자위대를 정규 군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하나가 그 자위대는 계급이 일반 그 정규군 각국의 우리나라랑 네. 비교해도 그렇고 계급의 그 명칭이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정규군처럼 계급의 명칭도 바꾸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사실 그 처음부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되고 나서 자위대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군대처럼 만들고 싶다. 전투를 할 수 있게 하더라고 말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명칭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제 취임할 때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연립정부를 구성했고요. 예. 그때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 자위대 명칭을 바꾸자라고 말한 건데 아마 내년쯤에 정식으로 명칭이 다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위대가 사실은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네. 일본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예. 자위대도 실제 전투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평화헌법에 그냥 딱 명시가 돼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색채를 없애는 의미에서 명칭도 일반 군대와는 다르게 썼는데 이제는 정말 다른 나라 군대처럼 똑같이 명칭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
대장과 중장에 해당하는 장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등병에 해당하는 이사까지 해서 총 16단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준장, 소장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이렇게 나가는데요. 예. 일본은 통합 막료장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육해공 막료장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사실 장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우리처럼 계급이 나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대장과 중장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는 대령, 중령, 소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일본은 그게 아니라 1등자, 2등자, 3등자 숫자를 붙였거든요. 예. 이걸 바꿔가지고 대자, 중자, 소자 이렇게 일반 군대처럼 명칭을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대위, 중위, 소위 이렇게 나눠지는 이것도 1등이 2등이 3등이었는데 숫자에서 이제 대중소 이렇게 나눠 부르면서 정식 군대처럼 명칭을 다 바꾸게 했고요. 예. 그리고 보병과는 원래 보통과라고 불렀는데 이걸 보병과로 바꾸고 특과는 포병과 그리고 시설과는 공병과로 다른 군대처럼 똑같이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게 말하는 것이 이제 국방 조직으로서 자위대 위상을 높이고 또 국민들에게 인식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자 아베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전쟁이 가능한 일본으로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로 가보죠. 음.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맺은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총격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서로 상대가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양국 관계가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 건지 간단히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달에 이제 양국 사이를 중재하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됐는데요. 이 사건의 발달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 시절에 프랑스가 정해놓은 국경 때문에 양측 간에 국경 분쟁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고요. 7월 달에 휴전 합의하면서 양측이 총성을 멈췄습니다만 지난 12일 날 다시 교전이 벌어지면서 사망자까지 나왔고요. 예.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합의를 했던 이유가 그때 트럼프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양측에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휴전하지 않으면 이 고율 관세 그대로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었고 예. 그러자 양국이 합의하면서 평화협정 체결한 건데 사실 평화를 위해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관세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네. 임시방편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양측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총성이 오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좀 궁금하던데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네. 전쟁을 했는데 전쟁 중에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대요. 그걸 또 어디다 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네.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잃어버렸는데 이게 최근에 경매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잃어버렸다가 경매를 했다는 거면 그 물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네. 찾았는지도 궁금하고 누가 찾았는지 궁금하고 누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고 경매 낙찰가가 또 52억 원이에요. 누가 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간 사람은 모릅니다. 소더비 그래요? 경매청에서 이제 비밀?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예. 모르는 거고요. 예. 가격은 52억 원인데 네. 그 수수료와 세금까지 포함하면은 우리 돈으로 64억 5천만 원 낙찰했습니다. 예. 크기가 지름이 한 5cm 정도 되는 건데요. 다이아몬드가 중간에 큰 다이아몬드 박혀 예. 그거 있고 어떻게 달고 다녀? 예. 좀 무겁겠죠. 가장자리에 이렇게 작은 다이아몬드가 가득히 박혀 있는데요. 네. 소더비 경매에 나와서 낙찰이 된 겁니다. 예. 13kg 넘는 대형 다이아몬드가 중간에 박혀 있는 건데요. 네. 나폴레옹이 워털로 전투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네. 이때 패하고 결국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돼서 결국 세상 떠나는데 예. 마지막 전투에서 졌고요. 그때 전투에서 맞붙었던 사람이 프로이센 연합군과 영국군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프로이센 연합군의 한 왕가 측에서 이 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도망가면서 마차를 버리고 왔거든요. 예. 그 마차 마차 안에 안에 있었어요? 개인 용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가져간 거죠. 나폴레옹이 줬으니까 예.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왕가가 2세대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경매 내놓게 된 거라고 하고요. 예. 낙찰받은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으로 처리가 됐고 네. 이것 말고도 나폴레옹이 1804년 황제 대관식 때 사용했었던 132캐럿짜리 녹색 에메랄드도 경매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예. 우리 돈으로 15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그 브로치는 프로이센 왕가에서 갖고 있다가 그쵸. 쭉쭉쭉쭉 그 왕가에서 세대에서 내려온 계속 거예요? 맞습니다. 아. 사실 이제 전리품이 되는 거죠. 아, 네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그렇죠. 상대방 축장에 이제 물건을 가져온 아, 거니까요. 그렇군요. 음. 예.
요즘에 우리가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지폐는 물론이고 동전은 더더욱 사용하지 않는데 네. 미국에서도 10원짜리 동전 1센트 주와 어. 페니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네. 됐다고요. 10원짜리 동전 진짜 보기 거의 이제 거의 없죠. 없잖아요. 예. 네. 그렇지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한 장이 나오나. 그렇죠. 옛날 사람.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페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페니 핀처 그러면은 10원짜리도 꼭 가지고 있는 사람, 구두쇠를 예.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페니스 프롬 헤븐 그러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1페니, 그러니까 뜻밖의 해군 이런 것들 말하는 예. 건데 이건 다 옛날 말이 됐습니다. 네. 1페니가 우리 돈으로 14원이고요. 근데 이걸 만드는데 우리 돈으로 45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도안에 링컨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밀 이삭과 링컨 기념관 새겨지다가 최근에 연방 방패도 도안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페니를 만드는데 구리와 아연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구리 가격 워낙 많이 비싸서. 올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만 만들어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더 이상 만들진 않고요. 예. 현재 3천억 개 정도 페니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쓰인다기보다는 어디 책상 서랍에 들어있거나 그렇죠. 자동차 이렇게 컵홀더에 맞아요. 들어가 있게 되는데 예. 또 미국에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물건 살 때 99센트, 뭐 $5 99센트, $4 99센트 많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라도 현금을 쓰는 경우에는 1페니가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좀 부족하지 않겠나, 품귀 현상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이사할 때 쇼파 드러내도 10원짜리 잘 안 나와요. 100원짜리 100원짜리, 나오죠. 500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네. 다들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외신들의 관심이 큰 이유가 우리만의 수능의 문화가 있잖아요. 뭐 그쵸. 그러니까 그뭐 출근 시간도 듣기 평가도 잘 그 시간도 늦추고 이렇게 그런 거에 관심이 많나 봐요, 외신들이. 네, 그래서 BBC에서는요 수능 이걸 영어로 썼습니다. 어. SUNUNG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예. 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고요함으로 빠져드는 하루 이렇게 아. 말하면서 수능을 표현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도 늦게 하고 네. 그리고 듣기 시험 평가할 때는 항공편도 운항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BBC는 8시간에 걸쳐서 한국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무려 200개 문항을 푼다라고 전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AF통신에서는요. 교통체증 막기 위해서 은행과 관공서는 출근 시간을 뒤로 늦추고 예. 그리고 약간 미끌거리는 식감의 음식은 먹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예. 미역국은 그날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아직까지 미역국 안 먹나요? 예. 예,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시험 치는 시간 동안에 교회로 절로 예. 가서 계속 기도해요. 네, 기도를 하고 있다는 예. 것도 전했고요. 그래서 50만 명이 넘는 한국의 학생들이 그날 하루 긴장 속에서 시험 치지만 예. 나라 전체가 학생들 위해서 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약간 궁금한 것이 예.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한글이 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김치, 김밥, 음. 한글, 갈비, 뭐 한류 많은데 아마 조만간에 수능이 수능,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럴 해봅니다.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수능이 치러졌는데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월드니쇼 조윤주 여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